안녕하세요. 손재기 월드 이슈 2026년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트로픽 최상위 인공지능 모델이죠. 미토스 5, 그다음에 페이블 5에 대해서 외국이 인체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렇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하고 유럽이 이 최첨단 AI 모델에 관한 신뢰할 만한 파트너십 구축을 논의하는 걸로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어, 여기에는 이게 이제 이른바 AI 안보회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 그다음에 샘 올트먼 오픈 AI CEO 같은 미국 빅테크 주요 AI 기업 경영진도 대거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G7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됐다는 관측이고요. 여기 대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술 주권 담당 부위원장이 미국이 유럽연합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걸 걱정하는지, 그리고 그런 위험이 있다면 이걸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서 확실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해라. 이렇게 또 꼬집었습니다. 저는 미국 조치는 이해를 하는데 주요 동맹들한테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달라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미국 빅테크 업계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첨단 기술 무기화를 계속 휘두르는 게 오히려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자칫 그래? 그럼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노력하겠다. 풍선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지금 이제 미국 소프트웨어 정보산업협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례적으로 백악관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자기네 그 첨단 모델에 대해서 유럽연합하고 나토 국가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소식도 나왔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인공지능 고문을 지냈던 인사는 백악관이 이렇게 미국의 최고 AI 모델 해외 사용을 갑작스럽게 막는 게 모순이라고 하면서 작년 7월에 트럼프가 AI 수출 촉진 행정명령에 서명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전 세계 고객이 이렇게 되면 미국에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겠느냐, 그리고 AI 기술이 모든 부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백악관이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누워서 침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백악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에 그 미국의 AI 수출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마감을 합니다. 과연 백악관이 여기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가 지금 주목이 됩니다. 젠슨 황도 한마디 했습니다. AP하고 회견했는데요. 거기서 국가안보가 모든 기술에서 항상 최우선 고려 사항이 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수출을 통제하기에 앞서서 어떤 위험을 걱정하는지 이런 것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AI 기업 지분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아직 이 문제를 백악관하고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하고 트럼프가 긴밀한 관계로 지금 알려진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성공하면 나라가 성공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란다. 슬그머니 좀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AI 확산 와중에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늘어나면서 이제 특히 전력, 물 부족에 대한 불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AI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걱정도 큰 데 대해서 새로운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일단 모든 사람들이 AI를 써보기를 권한다. 같이 판단하기 앞서서 일단 써보고, 뭐냐면 이게 대세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를 바란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공포로부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를 과거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비유를 했습니다. 당시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아이들을 죽이는 존재라는 그런 불안감이 컸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인도가 생기고 횡단보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우려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우려라든가 일자리 감소 이런 걱정을 좀 추스리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많은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뭐 농산물, 귀금속 이런 것들은 좀 원자재들이 이제 선물 거래가 되죠. 여기에서 지금 미국 보도인데요.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 연산 능력을 원자재처럼 선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겁니다. AI 전문 시장 조사 업체 실리콘 데이터가 시카고 상업거래소하고 협조해서 모델 훈련과 운영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 계약 상품 출시를 좀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사용료를 표준화해서 원유라든가 귀금속 또는 농산물처럼 선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GPU 가격 지수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관련 그 상장지수 펀드도 지금 일부 만들겠다는 그런 의향이 지금 제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CNBC는 이런 움직임이 그 시장이 컴퓨팅을 단순한 기술 비용 항목이 아닌 잠재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자산군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라고 또 전했습니다. 이제는 AI가 이제 이런 거 기술적인 부분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새벽에 보니까 트럼프도 그랬고 이란도 확인을 했는데 원래 현지 시간 금요일 스위스에서 이제 공식 서명을 하기로 했죠. 종전 합의. 그런데 이걸 앞당겨서 서명을 한 걸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제 정식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뉴욕 타임스는 이번 이란 전쟁 최대 승자가 중국이다. 왜냐하면 중동산 에너지 공급망의 그 취약점이 이번에 아주 여실히 드러났고 그래서 중국이 아시다시피 대체 에너지 부분, 태양광 뭐 제조 설비 같은 거는 전 세계 그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란전 최대 승자가 중국이 된 거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 관심이 더 커졌고 한 5년 전만 해도 재생에너지 그 가성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희망은 있지만 이게 쉽지 않았는데 그 5년 사이에 또 이 재생에너지 비용이 많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에너지 세계 질서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번 이란 전쟁의 최대 승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보면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요. 중국이 그동안에 통제를 해왔죠. 거기에 이어서 태양광 장비 같은 이런 것들, 재생에너지 부분을 포함한 그 통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 웨이퍼, 영구자석, 배터리 소재 같은 쪽으로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통제를 확대하고 있. 그래서 지금 이제 월가 관계자 얘기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그런다는 겁니다. 백악관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한 중국 전문가도 중국의 의도가 지금 확연하다. 히토레를 넘어서 다른 공급망, 재생에너지 부분 무기화하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미국을 더욱 옥죄라는 거다. 특히 태양광 제조 장비를 언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설비 제조의 뭐 근 90%를 장악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요. 지금 그 스페이스X가 올해 초에 중국 태양광 장비업체 수저우, 맥스웰로부터 생산 장비를 이제 공급받기 위해서 협상을 했는데 중국 당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무산됐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서 미국하고 거래를 못하게 한 걸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서방 공급망 컨설턴트 얘기는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너희가 이런 거 필요하지 우리는 그런 거 얼마든지 더 있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보낸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그 중국 조치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한 그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니까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죠. 그런 거하고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풍선 효과가 우려가 된다는 게 이제 중국 해당 업체들의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그 우리나라 한화큐셀을 또 대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태양광 업체죠. 작년에 자사 공급망 관련해서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한다고 밝힌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중국 업계에서도 이런 그 중국이 이렇게 태양광 설비라든가 이런 걸 이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누워서 침묵히게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잃게 하는 그런 역효과를 난다는 불만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식으로 이란 전쟁 와중에 이런 에너지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런 여러 가지 자가당착,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석연료 하면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프로젝트 다 밀어낸 것도 이런 식으로 중국에 어부지리를 줬다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그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우드 맥켄지는 중국이 명명백백한 승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하고 미국 간의 그 글로벌 패권 다툼에도 중국에 훨씬 더 유리한 입지를 준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 와중에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요. 중앙은행들이 금보유를 늘려왔고, 그리고 또 특히 그동안에는 그 런던하고 뉴욕에 이 중앙은행들이 자기네 그 보유금의 상당량을 보관해 왔는데, 그게 그 추세가 풀린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금협회가 매년 그 중앙은행 금보유 설문조사 보고서를 내는 게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금보관소를 자기네 이렇게 런던이나 뉴욕에 보관했던 금을 국내로 자기네 나라로 가져오거나 미국이나 런던이나 뉴욕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다변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설문조사 했더니 그 응답한 중앙은행의 20%가 지난 1년 사이에 자국 내 금보관을 늘렸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 전에 조사 때보다 훨씬 더 그 수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사이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비율도 훨씬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은 앞으로 1년 동안 금보유를 계속 늘릴 거라는 응답률도 훨씬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5년 뒤에 자기네 그 준비 자산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비중이 83%로 조사됐는데, 작년 조사 때는 이게 76%,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금에 대한 관심, 뭐 일반 투자자들도 그렇지만 중앙은행들도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금이 뭐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지만 금이 변치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변치 않는 금에 대한 수요는 세월이 지나도 변치가 않는 겁니다. 이번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예정보다 빨리 이제 서명을 해서 이제 공식 발효시켰는데, 이제부터 이제 신뢰가 중요하죠. 변치 않는 신뢰. 과연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여기 대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